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시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제가 저번 투포인터 강의 마지막에 카카오 기출 문제들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 문제는 해시를 같이 사용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부러 해시 강의 전에 그 문제를 내드렸는데 혹시 도전했는데 못 푸셨다면 이번 강의를 듣고 다시 떠오르셨다면 풀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시작할게요. 해시란 위키피디아에 치면 임의의 길이의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매핑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아마 자료 구조나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이 그림처럼 특정 데이터 값을 이용해서 데이터 값을 찾는 그런 과정에 해당합니다. 사실 해시는 막 엄청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 맵을 사용해서 그림처럼 직접 주소 지정 방식만을 이용해 풀이할 거예요. 시풀풀 STL에 있는 맵 자료 구조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키 밸류 쌍을 저장하고요. 이거는 파이썬의 딕셔너리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맵은 기본적으로 균형 잡힌 이진트리 구조를 사용하는데 이건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 나온 레드블랙 트리를 실제로 구현한 모양이라고 해요. 따라서 원소를 삽입할 때마다 자동으로 맵 안에서 정렬이 되고 그리고 솔트를 하지 않아도 이 이터레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정렬된 상태로 순회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코드로 설명할게요. 그리고 맵에서 키값은 중복이 안 돼요. 이 중복을 사용하려면 STL에 또 멀티맵이라고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됩니다. 반면에 키 말고 밸류 값은 중복해도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키랑 밸류 값은 사용자가 정의만 하면 어떤 자료용도 쓸 수 있어요. 뭐 인트나 스트링, 더블, 뭐 아무것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지정하는 구조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스트럭트를 이 맵에다가 갖다 박으셔도 돼요. 그래서 맵은 정말 상당히 유용한 자료 구조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코드로 같이 볼게요. 우선 맵을 사용한 선언, 맵 선언, 삽입, 순회 코드입니다. 위에서부터 보자면 먼저 맵 선언은 앞에 맵을 적어주시고 두 가지 인자를 적을 거예요. 앞에 있는 건 키, 뒤에 있는 건 밸류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덮은 다음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맵 선언이 끝난 거고요. 이제 삽입을 하려면 이 인덱스를 넣는 공간에 키를 넣고 뒤에 밸류를 넣어주면 이게 끝이에요. 이러면 이 맵 안에는 이 high라는 거랑 1이라는 값이 키 밸류 값으로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하긴 한데 맵에 있는 함수를 사용해도 돼요. np의 insert를 사용해서 아마 여기에 두 원소를 집어 넣으면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순회 코드로는 이 이터레이터라는 애를 선언해서 이거는 비긴을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 이게 엔드가 될 때까지 이터레이터를 플러스 1씩 계속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가리키는 이터레이터의 퍼스트 값이랑 세컨드 값, 퍼스트가 키, 세컨드가 밸류가 되겠죠. 얘네들을 출력해주면 되는데요. 좀 코드가 이해 안 되실 텐데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맵에 비긴 함수랑 엔드 함수는 이 이터레이터를 리턴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맵이 이렇게 쭉 있다면 여기가 비긴이고 이 마지막 값을 넘어서 이쪽이 엔드예요. 그래서 엔드가 되면 리턴하게 되는 거고요. 리턴이 아니라 포문을 종료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해가 안 되실 만한 건 이 오토라는 거겠죠. 이 오토는 파이썬을 좀 공부하셨다면 그냥 파이썬에선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는 다음 값에 있는 원소의 자료형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begin 함수는 이터레이터라는 자료 구조가 아니라 자료형을 리턴한다고 했잖아요. 이 이터레이터라는 거는 사실 이 맵이 이렇게 선언되었으면 string int의 점점점점에 이터레이터 이거를 선언한 거랑 똑같아요. 이게 np의 begin, 이게 이 오토 it의 역할입니다. 이러면 사실 뭐 얘네도 다 오토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뭐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보기 힘들잖아요. 디버깅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뻔히 보이는 데에만 보통 오토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검색 방법인데요. 이 검색 방법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삽입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 맵에 카운트 함수를 사용하는 것과 이 인덱스를 넣는 곳에 키를 넣어주는 검색 방법이 있어요. 먼저 카운트 방식은 맵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카운트하면 1을 출력하고요. 이거는 밸류가 어떤 값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맵에 안 들어가 있는 애를 카운트하면 0을 출력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인덱스 값은 맵에 들어가 있는 애를 넣어주면 밸류 값이 출력되고요. 그리고 맵에 안 들어가 있는 애를 넣어주면 0이 출력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밸류 값에는 0이 들어가면 좀 애매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것처럼 아예 없는 원소도 출력해버리면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여러 맵에 대한 함수들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 강의에 모두 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구글에 시플플 맵이라고 치시면 앞에 블로그 2개랑 레퍼런스가 있는데 그게 정리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나는 포켓몬 마스터 이다솜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설명이 좀 재밌는데 결과적으로 맨 밑에 내용만 읽으면 되거든요. 읽고 와서 시작할게요.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이라고 나오는데 우선 이름이 주어지면 순서를 출력하면 되고요. 반대로 순서를 물어보면 이름을 출력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이 문제에서 만약에 해시를 안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름과 순서를 페어에 저장할 거예요. 그냥 이건 맵이 아니라 그냥 페어예요. 순서를 저장하고 쭉 저장돼 있으면 이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이 페어들을 순회하면서 찾고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각 질문마다 이 모든 n개의 페어를 순회해야 되기 때문에 5의 n시간 복잡도가 걸리고요. 이게 질문이 m개면 여기서 m을 곱한 5의 nm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 nm은 각각 맥스 10만이니까 10만의 제곱이니까 시간 초과가 나겠네요. 그럼 다음 해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키 밸류가 각각 이름과 순서 이름 이런 식으로 맵을 2개 만들어 두고요.
입력값이 들어올 때마다 이름과 순서를 매핑해 둘게요. 그 다음 질문이 들어오면 이미 매핑된 결과는 바로 알 수 있으니까 5에 1시간이 걸리고 총 m개의 질문이 들어올 거니까 총 시간 복잡도는 5의 m입니다. 이거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입력값으로 피카츄랑 뭐 이건 잘 모르겠는데 파이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맵에다가는 피카츄는 1 그리고 파이리는 2라 두고요. 또 다른 맵에는 맵에 1은 피카츄 2는 파이리 이렇게 둔 다음에 만약 질문에 피카츄가 들어오면 여기 맵에다가 그냥 맵 피카츄를 그냥 출력해주면 되고요. 2가 들어오면 그냥 맵에다가 2를 출력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5에 1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 문제는 간단하니까 코드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주세요. 다음은 패션왕 시네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의상의 종류, 이름이 무작위로 주어지면 입을 수 있는 의상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풀이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경우의 수 문제라서 의상의 종류가 중요해요. 하지만 의상의 이름은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의상의 종류당 몇 개가 있는지 세워야 되는데 종류가 숫자가 아니라 스트링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뭐 의상의 이름이랑 한 칸 띄고 뭐 선글라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입력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대놓고 맵을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뭐 인덱스 처리해가지고 이걸 인트로 바꾸고 뭐 그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맵을 사용하면 되고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제 우리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경우의 수 계산은 간단해요. 그냥 알몸이 아니면, 즉 아무것도 입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입지 않으면 어떤 경우의 수도 가능해요. 문제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보니까 그냥 알몸에다가 마스크만 써도 이게 패션이라고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바바리맨도 사실은 혜빈이한테는 패션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가능한 모든 가지수에다가 이 알몸일 때 한 가지만 빼주면 되는 문제인데요. 이 가능한 모든 가지수란 무엇이냐? 만약에 상위가 A개, 하위가 B개 있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 A개, B개에다가 안 입는 가지수도 포함해줘요. 상위를 안 입거나 하위를 안 입거나. 그래서 A 플러스 1이랑 B 플러스 1을 곱해주면 가능한 모든 가지수가 나오고요. 여기에 알몸을 빼라고 했으니까 1을 빼주면 됩니다. 원래 이런 경우의 수 문제 같은 경우는 인트 범위는 진짜 기본으로 초과해가지고 보통 롱롱을 써주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특별히 n 제한이 30밖에 안 돼서 넘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 유의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무한수열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설명은 아래와 같으니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문제는 무려 골드 4 난이도로 많이 어렵지만 우리는 이미 이 문제에 필요한 모든 알고리즘을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풀이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문제에서 입력으로 주어지는 n제한이 10의 12제곱이에요. 일반적인 배열로는 어림도 없죠. 만약에 12의 12제곱을 인덱스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배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1000만만 넘어가도 거의 메모리 초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배열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은 떠오르지 않을 때는 테스트 케이스에 있는 예제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일단 보면 n은 7이고 p는 2고 그 다음 q는 3으로 들어왔죠. 일단은 n을 먼저 기준으로 나눠볼게요. 문제에서는 다시 뒤로 한 번만. 뒤로 안 가지는데. 네. 안 돼. 네. AI는 I의 P를 나눈 값을 내림한 거랑 I의 Q를 나눈 값을 내림한 결과죠. 그러면 A7은 P가 2고 Q가 3이라면 P를 2로 나누면 3.5인데 내림이니까 3이고 P7을 3으로 나누면 2점 몇인데 내림하면 이거는 A의 2가 되겠죠. 그 다음 또 A의 3은 P를 나누면 1, Q로 나눠도 1, 그리고 2는 2로 나누면 1, 3으로 나누면 0. 이렇게 해서 1은 둘 다 0이겠죠. 0, 0, 0. 이것도 0, 0. 이렇게 보면 뭔가 좀 느낌이 보여요. 예전에 트리 많이 그려봤는데 중복도 좀 많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그리고 다 뭔가 아래로 갈수록 낮은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보이지 않을까 해서 그려봤습니다. 다음 프리로 넘어가면 문제에서 PQ는 최소 2 이상이니까 이 트리의 높이도 최대 로그 n이에요. 이 로그 n이라는 거는 밑이 로그 2인 애들을 말합니다. 이거는 트리가 아래로 뻗어나갈수록 P랑 Q로 나눈 값이 내림 연산을 취하는 거니까 아래 노드는 위의 노드 값에 나누기 2를 한 값보다 작거나 같아지겠죠. 그래서 트리의 높이는 로그 n이 되는데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실까봐 좀만 설명드리면, 맨 윗값이 n이면 P는 최소 2예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2분의 n, 2분의 n으로 갈라지겠죠. 이거는 또 2분의 4, 2분의 4로 갈라지고, 이게 점점 되면 2분의 n이 되겠죠. 여기서 n은 로그 n이라고 해야겠네요. 만약에 n이 16이어도 로그 n이면 4잖아요. 한번 그려보면 16, 88, 44, 2, 1 이런 식으로 높이가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는 딱 로그 n으로 떨어지니까 5가 나오는데 15면 좀 다르겠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이 그림을 보면서 눈치를 채셨어야 하는데 이 문제도 예전에 배웠던 탑다운 DP로 풀이가 가능해요. 단 저번처럼 트리에 중복이 있으니까 이 중복은 메모이제이션으로 활용하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 멈추고 다시 생각이 났으면 풀러 가셔도 되는데, 아니신 분들은 바로 다음 코드 보겠습니다. 다음 코드를 보면 간단해요. 이게 끝이에요. 일단 키 밸류 값을 저장하는 맵을 사용해 주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A0,
A0은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미리 저장해주고 그 다음 MPQ를 받아줘요. 그 다음 N으로 바로 넘길 거예요. 이거는 혹시 불안해서 다 롱롱으로 처리했는데 이런 건 웬만하면 그냥 롱롱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얼마 안 돼가지고. 아무튼 맨 첫 번째는 우리가 옛날에 했던 DP 테이블에 값이 있다면 그 전에 저장된 결과 값을 리턴하는 거고요. 아니라면 DP 테이블에 n번째 인덱스에 p로 나눈 값이랑 q로 나눈 값을 리턴해주면 돼요. 더해서 리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똑같아요. 아까 계속 그린 것처럼 n, np, nq 가다가 맨 처음에는 0이 1이니까 a가 0일 때가 있겠죠. 그러면 이건 리턴하고 이걸 이제 A1이나 A2가 받아가지고 또 리턴하고 위로 올라와가지고 결국엔 n을 구하는 이런 시스템이죠. 이거는 이해가 안 되시면 그전 DP 강의를 보시던지 아니면 구글에 DP 메모이제이션을 한번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왜? 2에 10에 12 n이 제한이죠. n 제한인 10에 12제곱을 다 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착안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구하려면 아까처럼 이만큼의 배열의 인덱스가 다 필요하죠. 사실 이걸 다 쓸 테니까.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n이 10에 12승이더라도 이 바로 밑에는 바로 최대 10에 6승밖에 안 돼요. 이거 밑에는 10에 3, 이거 밑에는 뭐 10에 2 최대 이렇게 될 테니까 사실 바텀업으로 10에 3승까지만 싹 다 구해도 이 부분을 구하는 데는 거의 시간 복잡도 5에 1시간에 처리되죠. 이걸 다 구했다면 이제 구해야 될 원소는 아무리 커봤자 이 세 가지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5에 3이니까 이건 뭐 5에 1이죠. 이런 식으로 시간 복잡도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해시는 이만하면 된 것 같고요. 예시 문제는 참고로 솔브데이시의 태그에 가면 해시라고 있어요. 거기서 찾던가 아니면 그 프로그래머스에서 그 코딩 테스트 연습이 있는데 연습이 아니라 그 고득점 키트인가? 거기 있어요. 거기 대놓고 해시라고 돼 있는데 거기 있는 문제 다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해시 유형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